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카입니다. 오늘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말 많은 영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슉! 제가 요즘 핫한 가방을 들고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발렛 입구에서 드라이브 스루처럼 포장된 물건을 픽업하는 방식이어서 오늘 진짜 찐 트루 언박싱입니다. 실제로 아직 못 봤어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슉! 7월 31일 런칭까지 오매불만 기다리며 만들어본 목컵인데요. 사이즈는 얼마나 될지, 수납은 얼마나 될지, 들었을 때 내 몸에 어울리는 크기일지 궁금해서 만들어봤는데 크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같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가방 실사이즈, 실제 수납력, 가격 정보, 가방을 예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이 가방을 2달 반 정도 전에 사진으로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이거다, 이건 사야겠다 하고 무력이 오랜만에 뿜뿜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절하신 제 SA분께 연락을 드려서 혹시 이 가방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냐고 여쭤봤더니 2020 Pre-Fall 컬렉션이고 7월 말이나 돼야 나온다고 하셨고 그때 당시 예약은 받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엔 6월에 웨이팅 넣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7월 21일이 돼서야 예약을 넣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집으로 배송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매장 픽업도 가능한데 배송지를 매장으로 해야 더 빨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CA분을 통해서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구매할 때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연락을 드려서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면 그분들이 제 이메일로 결제 링크를 보내주세요. 루이비통에서 온 게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거길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넣고 결제를 완료하면 이렇게 인보이스, 영수증이 하나 떠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CA분이나 고객센터 그 직원분이랑 결제가 완료됐고 얼마 정도 걸릴 것 같고 도착하면 알려주겠다 하면서 결제가 마무리됩니다. 절대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카드 정보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7월 31일 매장 정식 출시되었고요. 미국은 하루 전날인 30일 저녁에 공식 홈페이지에 먼저 출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건 해가 지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빨리 언박싱 해야겠다. 이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챙겨주신 선물? 저는 이 리본 풀 때가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자석으로 된 상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기다리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나봐요. 이 목컵까지 만들면서 엄청 기다렸는데 중동 나라 쪽에 먼저 풀려서 언박싱 사진을 몇 장 봤거든요. 새 가방인데도 컨디션들이 다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거 정말 제발 양품이기를 바랍니다. 어머 어떡해, 나 목소리 너무 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삑사리가 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대박, 어떡해. 아 진짜 대박,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여러분 저 불을 좀 켜고 올게요. 이 가방의 이름은 루이비통 페티 사클라, 뿌띠 사플라입니다.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유명한 가방들 중에서 사플라라는 가방이 있어요. 디자인은 똑같고 크기는 이것보다 훨씬 큰 가방인데 1968년에 처음 런칭된 가방이고 그때 사람들이 여행할 때 트렁크에 깔끔하고 반듯하게 넣고 다닐 수 있으면서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는 딱 꺼내서 핸드백으로도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자주 들고 다녔던 가방으로도 유명하고 그 가방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미니 버전으로 재해석돼서 나온 게 이 뿌띠 사플라입니다. 작고
납작한 주머니. 최근엔 놀면 뭐하니에서 화사가 이걸 이렇게 토트로 들고 화물 원정대 그거 첫 출근을 했더라고요. 잠깐 지나가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얘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모노그램 캔버스 버전, 에피 가죽으로 된 블랙 컬러, 로즈 발레린 컬러 3가지 종류로 나왔어요. 어깨랑 크로스바디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스트랩도 있고요. 스트랩이 탈부착은 되지만 길이 조절은 안 돼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적혀있는 이 종이. 스큐는 이렇게. 원래 처음에 사면 카우아이드 가죽이 굉장히 창백하고 뽀얀색이거든요. 근데 얜 모티프한 가방의 빈티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는지 이미 허니 골든 파티나가 진행이 돼서 나왔어요. 누가 말 안 해줘도 내가 그 가방의 미니어처 버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실제로 재본 가방의 사이즈는 가로 14cm, 세로 17cm, 폭은 5.4cm. 이 핸들 다리 사이의 간격은 5.4cm고요. 이 공간의 높이는 6cm. 진짜 작은 손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팔목에 걸고 다니긴 조금 불편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있는데 물건 꺼내려면 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손을 빼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딱 토트, 숄더, 크로스바디 이 3가지 방법으로 들기에 예쁜 가방. 실제 수납 공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3cm.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깊이는 똑같이 17cm. 이 폭은 5cm. 이 스트랩은 양쪽 끝에 이 골이 포함해서 116.5cm. 어깨에서 가방까지 떨어지는 높이는 그 사람의 어깨 폭에 따라서 그날 입은 옷에 따라서 53cm에서 55cm입니다. 이 카우하이드 끈은 오래매도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는 아픈 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쪼꼬미가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요. 무거운 건 아닌데 이 캔버스가 두꺼워가지고 토일렛트리 무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토일렛트리 19 뒤에 딱 숨을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작아요. 15이랑 19 중간 정도 사이즈예요. 미니 포켓이랑 같이 놓고 보면 이 정도? 안에 넣을 수는 있는데 거의 꽉 차고요. 샤넬 월러론 체인은 세로로도 가로로도 웍이 더 크지만 폭은 얼추 비슷해요. 지난번 제 멀티포쉘 핑크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던 제 사랑 참깨 라면은 가로 사이즈가 안 돼서 안 들어가요. 이제 가방의 특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디는 한 피스의 모노그램 캔버스가 앞, 밑, 뒤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옆면에 각각 한 피스씩 이렇게 총 3피스의 캔버스로 만들어졌는데 토일렛트리나 이런 포쉿 액세스와 시리즈에 쓰이는 캔버스랑은 두께가 차이가 엄청나요. 쉐입이 딱 잡혀있고 오히려 늘어나면 쓰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늘어날 재질이 아니에요. 모양은 좀 바뀔 수 있어도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오픈형 가방은 혹시나 물건이 이렇게 우르르 쏟아질까봐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입구가 크지 않고 좀 타이트한 편이라서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수납력 보여드릴 때 어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일하게 핸들 파트만 유약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안감은 보통 루이비통 캔버스 제품 안감으로 쓰이는 그 똑같은 천이고 이렇게 납작한 포켓이 하나 있는데 바닥에 닿을 만큼 깊고요.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제 핸드폰도 들어갈 만큼 깊은데 그립톡까지 붙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립톡을 안 쓰거든요. 이 포켓을 밖으로 꺼내면 약간 때밀이 같은 느낌입니다. 그쵸?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뒤에 이렇게 TC 코드가 있고 참고로 이거 읽는 법은 앞에 알파벳 2개는 생산 국가, 뒤에 숫자 4개는 제작 연도랑 그 해에 몇 번째 주에 생산되었는지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SP3230면 프랑스에서 2020년 33번째 주에 생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TC 코드는 정품, 가품 구별하는 데도 쓰이니까 여기저기에 뿌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메이드 인 프랑스가 오면 너무 좋겠다 하긴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CA분이 이렇게 프랑스산으로 구해다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퀄리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프랑스 브랜드니까 핸들을 바디에 고정시켜주는 금속 장치가 밖에 4개, 안에도 4개 있고요. 제 건 이 LV 음각들이 다 똑바로 잘 서 있는데 막 비보잉하고 가로본능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스티치도 끝에서 끝에까지 반듯하게 일자로 안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제 것도 정면 오른쪽 밑에가 살짝 그렇거든요. 이번 뿌띠사플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모서리, 핸들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특징으로 여기 핸들을 아치 모양으로 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진짜 짜잘한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막상 이렇게 잡으면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느껴지지는 않아요. 스트랩 연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고리가 정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2개가 있고요.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 모델이 메고 있는 샥샷에서는 여기에 연결을 안 하고 여기랑 여기에 연결해서 메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먼저 이 가방은 수납력을 보고 사는 가방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에센셜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 그 중에서도 난 테트리스를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입구 좁은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가방만큼 귀염뽀짝한 가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그냥 장식장에 이렇게 세워만 놓는 예쁜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제가 꽉꽉 채울 수 있는 만큼 넣어봤는데 하나씩 꺼내면서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봤을 땐 여기 손소독제 모양 때문에 조금 튀어나와 있기는 해요. 이거 외에 다른 곳은 다 모양이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뒤집어도 테트리스를 워낙 잘 해놔서 그런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 있어요. 꺼내기 힘들 만큼 빡빡하진 않거든요. 먼저 제 카드 지갑, 키 파우치, 안에는 두꺼운 열쇠 하나, 얇은 열쇠 2개, 자동차 키팝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 립 틴트, 인공 눈물, 지금 제 핸드폰은 촬영하는데 쓰고 있어서 옛날에 쓰던 핸드폰 케이스를 이렇게 넣어봤고요. 높이는 비슷해서 보시는데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 손소독제, 마지막으로 쿠션. 저는 화장품보다 카드 지갑이랑 열쇠를 더 자주 꺼내서 위편에 올려서 배치를 했고요. 저랑 반대이신 분들은 지갑이랑 키 파우치를 넣고 핸드폰을 넣고 화장품을 이렇게 위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 여기는 라이언만 아니었으면 좀 더 반듯하게 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로만 채워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넣으면 뒤집어도 혹시나 옆으로 넘어져도 물건들이 나오지 않고 잘 배치되어 있어요. 이 입구가 워낙 타이트해서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물건 꺼내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 가방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우선 다 빼고 제일 먼저 이 키파우치에 열쇠를 빼고 여기에 제가 쓰는 카드들을 넣을 거예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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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고,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물건 중에서 정말 안 쓰는 물건 있죠. 그거를 가방 맨 밑에다가 넣어서 깔아줘요. 그런 다음 핸드폰을 넣고 키파우치, 손수정제까지 넣고 끝! 최대한 물건 수를 줄여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맨 밑에 넣어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힘들이지 않고 물건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것도 언박싱 해야 되는데, 이 가방 이대로 들어도 너무 귀엽지만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예쁘게 들 수 있어요. 미니 사플라랑 같은 박스. 짠! 여러분 진짜 예쁘죠?
이거 이름은 루이비통 라이징 컨피덴셜 BB 방도고요. 100% 실크예요. 이렇게 보시면 바탕에 있는 색깔이 옴브레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컬러 체인지가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끝에 루이비통 클로젯이 그려져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루이비통 패들락이 그려져 있어요. 방도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요. 헤어밴드로도 쓸 수 있고 가볍게 목에 두르는 스카프로도 쓸 수 있고 손목에 둘러서 손목 액세서리로 쓸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가방 핸들을 장식하는 데코용으로 샀고요. 이 핸들이 워낙 작고 얇아서 레귤러 사이즈 방도보다는 이렇게 BB 사이즈 방도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꾸며볼 수 있는 건 제 멀티 포시의 핑크 스트랩이랑 이 멀티 포시의 라운드 코인 펄스. 귀여운 참 장식 다는 것처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착샷 보여드릴게요. 제 골반뼈가 여기 있는데 가방이 조금 더 밑에 위치해 있고요. 스트랩이 너무 길까봐 걱정했는데 물건 꺼내기에 딱 좋은 길이에요. 크로스바디로 매면 딱 골반뼈 높이에 위치하고요. 가방이 납작해서 그런지 몸에 착 붙어 있어요. 들고 다니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트랩을 걸라고 만들어 놓은 이 고리에 걸어서 메고 다니면 핸들 높이가 이렇게 삐뚤어지거든요? 이건 루이비통의 다른 가방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방도를 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이렇게 세워주면 괜찮기는 한데 이대로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방도를 둘러서 여기 고리에 끼운 다음 마무리를 잘 해놓으면 이 핸들이 딱 잘 서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크로스바디로 매실 땐 그냥 둘 다 여기 뒤에다가 걸어도 대신 여기 카우아이드 가죽에 자국이 남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루이비통 뿌띠 사플라랑 라이징 컨피덴셜 BB 방도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영상이 절대 짧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정말 최고예요. 오늘 드린 정보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람 설정이랑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요!